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 시 공인중개사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임장기본보수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 만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거래 의도 없이 정보 탐색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임장 크루 증가가 있다. 협회는 임장 시 비용을 받고 거래 성사 시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 성립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협회는 임장보수제를 비롯 공인중개사 권익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중개 전문 서비스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슬라가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상용 운행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를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AI 칩과 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오스틴 시내 혼잡 구역을 피해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요금은 4.20달러 정액제로 운영된다. 조수석에는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요원이 탑승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번 시범 운영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오스틴은 물론 타 도시로의 서비스 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립 쿠프만 카네기 멜런대 교수는 이번 시범 서비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시작의 끝일 뿐 과제는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청산 위기에 처했던 티몬이 오아시스에 최종 인수됐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며 회생채권자의 과반이 찬성한 점과 인수대금 납입 완료 등을 근거로 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로써 티몬은 1차 부결됐던 회생안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게 됐다. 오아시스는 총 116억 원의 인수대금 중 102억 원을 채권 변제에 투입할 예정이나 전체 채권이 1조 원을 넘는 만큼 실제 변제율은 0.7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정상금이 남은 판매자 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오아시스는 500만 명 규모의 티몬 회원 기반을 확보하며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티몬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다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몇 주간 개인 투자자들의 M7 매수 비중이 4월 초 41%에서 이달 중순 2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평가 우려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술주 ETF로 유입된 자금은 71억 달러에 그친 반면 저평가주나 해외 ETF에는 각각 250억 달러, 700억 달러가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M7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며 중소형주, 해외 주식, 방어주로 분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시설 피해가 크지 않다며 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이코노미스트와 IAEA에 따르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이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하 농축시설 등 핵심 장비의 완전 파괴 여부는 불확실하다. 공습 직전 이란이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IAEA는 이란이 무기급 핵무기를 구해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 408kg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장 시계가 수년 늦춰졌지만 기술과 의지가 살아있어 잠재 위협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공습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가능성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로이터는 자본시장 개장 후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배럴당 3부터 5달러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은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며 해당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은 전 세계의 20%에 달한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급락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25분 기준 비트코인은 99,800달러로 떨어지며 한 달 반 만에 10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지난달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수치다. 이더리움은 9.4%, 리플은 7.3% 급락했고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의 급등과 가상자산의 추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전 세계에 또 한 번의 오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TA125 지수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이어 일요일에도 1.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후 TA125는 8%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의 소폭 하락과 대조적이다. 시장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이란에 실질적 타격을 줬다고 평가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 증시의 상당 부분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반복된 분쟁 속 경제 회복 경험이 투자 신뢰를 지지했다. 이스라엘 경제는 2024년 1% 성장에 이어 2025년 3%대 성장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3% 수준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 이후 TA125 투자 수익률은 약 46%로 같은 기간 S&P 500보다 높았다. 셰켈화와 국채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AR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예상된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급변경해 아라비아해로 회항했다. 해당 유조선들은 각각 200만 배럴 규모의 선적이 가능한 대형 선박이었으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런 소득 없이도 회항을 결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요충지로 대부분 대형 선박이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 이란은 의회가 미국의 폭격에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상태다.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봉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리스 해양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계획 중인 선박의 소유주, 해운사 등에 보낸 통지문에서 항로를 재검토하고 인근 안전한 항구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22일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 따르면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가 의결했으며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로 대부분 대형 유조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 그만큼 이란의 통제가 가능한 해상 요충지로 꼽힌다. 실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3,000선 공방전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4% 내린 3,014.47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2,992.20까지 밀리며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 미국은 원래 2주 뒤 공격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조기 기습으로 공습이 단행됐다.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전망이 커지면서 석유, 해운, 방산주엔 자금이 몰렸다.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 STX 그린로지스와 풍산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폴리마켓은 이란의 해협 봉쇄 확률을 29%로 집계했으며 삼성증권도 전면전 가능성을 10%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 뒤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 공습이 오히려 중동 리스크 완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 외교 통일 등 장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실용과 효능감을 중시한 대통령 철학에 따라 성과를 내는 행정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안규백 의원이 지명돼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민관 융합 메시지를 상징했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주유엔 대사, 통일부는 정동영 의원,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는 김성환 의원, 해수부는 전재수 의원, 여가부는 강선우 의원,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고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는 국민추천제 인물도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성과로 평가받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등 일부 부처 인사는 조만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독일과 이탈리아 내에서는 미국에 맡겨둔 실물 금을 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파비오 드마시 독일 하원 의원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격동의 시대의 금을 유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고
이탈리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금 회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두 나라는 총 보유 금의 3분의 1 이상을 뉴욕 연은에 보관 중이다. 유럽 납세자협회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금의 실물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은행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